네, 안녕하세요. 전자담 주식방송 UTV 진행 맡고 있는 PD 고우성입니다. 오늘은 IBM 퓨어 플렉스 시스템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겠습니다. 먼저 IBM 코리아의 허욱청님이랑 먼저 35분간 대담을 나누겠고, 이따가 질문 시에는 최영준 실장님이 같이 조인해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먼저 이게 퓨어 플렉스, 저도 IT 생활을 20년 넘게 했는데, 이 퓨어란 말을 제가 이렇게 제품에서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네. 예, 퓨어 플렉스 되게 특이한데 이름이 이거 뭐 물론 이제 본인의 생각을 물어보는 겁니다. 네. IBM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편하게 네. 사장님께 이게 퓨어가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왜 이런 퓨어를 붙였다고 생각하시는지? 예, 어떤 특정 새로운 제품을 낼 때 이 음. 이름을 붙인다는 게 네. 상당히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결국 이 이름 가지고 제품이 어떤 건지 크게 알 수 있는데요. 네. IBM이 그 새로운 컴퓨팅 시대를 열면서 그 어떤 무결점에 그리고 순수하게 이제 고객의 IT 환경을 생각하는 관점에서 만든 네. 제품이라는 뜻에서 퓨어라는 아. 예, 굉장히 좀 이 고차원적인 이 형용사를 붙인 거고요. 뒤에 있는 플렉스는 네. 또 고객 한계에 맞게 굉장히 유연하면서 효율적인 시스템을 제공한다는 뜻에서 플렉스, 그래서 퓨어 플렉스. 네. 예, 무결점에 굉장히 유연하고 효율적인 네.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하는 시스템. 그래서 여기 뭐 장표에 보니까 네. 하늘도 깨끗한 하늘 이렇게 예. 표현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자, 근데 이 시스템이 언제 나온 겁니까? 예, 그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예. 금년 4월 중순에 발표됐고요. 네. 실제로 저희 판매는 5월 말부터 시작했습니다. 국내도 예. 마찬가지고요. 예, 똑같이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뭐 우리가 오늘 이제 퓨어 플렉스 시스템에서 이제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이런 것이 뭐 어떤 나오게 된 뭐 배경이랄까 그런 건 어떤지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 이제 IBM에서 그 현재 IT의 상황들 그리고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경청을 했습니다. 네.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냐면은 1990년대 말부터 그 IT 그 인프라스트럭처가 크게 팽창했습니다. IT에 대한 요구가 많아졌고 복잡해졌죠. 비즈니스 자체가 IT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IT가 팽창하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제 IDC에서 발표한 자료가 되겠는데 네. 지속적으로 전체 이제 막대 그래프가 커지듯이 IT에 들어가는 비용이 커지고 있는데 이 분포 비율을 보시면은 실제로 신규 서버를 사는 비용이나 그 냉각 그다음에 상면 비용보다 실제 운영하고 관리하는 비용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음을 알 수 네,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들이 2000년 초반부터 여기 주황색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초반부터 이런 문제들이 각 이제 IT 조직에서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서버 통합이라든지 뭐 스토리 통합, 뭐 네트워크 통합 이런 이제 개별적인 방법론 가지고 접근을 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게 나타내주는 그래프가 이 빨간색과 파란색 그래프 선이 되겠습니다. 네. 파란색이 물리적인 서버 수량이 되겠고 빨간색이 논리적인 즉 네. 가상화된 이미지 서버들의 수량이 되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서버 통합에서 물리적인 서버 수를 줄이고 논리적인 서버 수를 늘려가는 이런 구조가 되면은 IT 운영 자체가 굉장히 효율화되고 비용이 적게 들어갈 줄 알았지만은 현재 복잡해졌죠. IT 오히려 복잡해지고 비용 자체를 줄이고 그다음 효율화하는 것들이 네. 안 되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이 첫 번째로 IT 자체를 이제 가상화하고 표준화하고 그다음 자동화하는 단계로 가야 된다는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IBM의 내부 스터디 결과가 되겠는데 물리적인 서버 100대를 이제 가상화하고 이걸 그 표준적인 이미지로 표준화하고 그 다음에 자동화하는 단계까지 갔을 때 연간 약 1밀리언 정도 네. 그 절감할 수 있다. 뭐 비용 절감 플러스 시간 절감 이렇게 네.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IT를 효율화하려면은 가상화, 표준화, 자동화 해가지고 이 비용 세이빙 가지고 생산 향상에 투자를 하고 네. 비즈니스에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객들한테 알겠습니다. 나오는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뭐 가상화니 자동화니 이런 것 때문에 요새 나오는 게 뭐 클라우드라든지 예. 여기 또 나중에 어플라이언스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거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또 퓨어 플렉스로 왜 또 나오는 거죠? 각각의 방법들이 서로 간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뭐 고객들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공용 시스템, 즉 여러 가지 컴포넌트를 사셔가지고 개별적인 기술 가지고 뭐 조립해서 쓰는 경우들, 튜닝해 네. 쓰는 경우들에는 뭐 쓰고 싶은 것들을 써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네. 유연성이 있지만은 개별 컴포넌트를 전부 다 소싱하고 운영해야 되고 배워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새 또 어플라이언스 얘기 많이 나오죠. 특정 네. 업무 분야부터 나오게 그렇죠. 되는데 어플라이언스는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이제 인티그레이티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져와가지고 플러그인만 하면은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은 업무 범위가 너무 국한적입니다. 특정 네. 업무만 쓸 수. 그래서 유연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런 부분도 있고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쓰고 돈 내면 되고 필요 없으면 반납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민첩하고 융통성 있게 그 비용 처리라든가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은 자원을 공유했어야 되고 그러다 네. 보니까 보안 문제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그러한 단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가장 좋은 거는 이런 세 가지 접근법들의 장점을 한번 모아서 뭔가를 만들어 보면은 예, 현재 가지고 있는 IT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뭔가가 퓨어플렉스입니다. 예, IBM이 이런 세 가지 접근법들의 장점만을 모아서 거기다가 IBM의 전문성 그리고 디자인 단계부터 통합을 고려하고 또 이것들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갖춰서 네. 만들어낸 인프라스트럭처 시스템이 퓨어플렉스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내재된 전문성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예. 예, 내재된 전문성을 그 인프라스트럭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향후 출시될 여러 가지 기술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들을 여기 이 시스템에 담아놨다는 겁니다. IBM의 100년의 IT 역사 그리고 향후에 나올 여러 가지 향후 10년 네. 간의 기술들, 예. 뭐 프로세스 기술을 말하면 IBM이 현재 가지고 있는 파워 7, 그 위에 파워 7 플러스, 파워 8, 9 이런 기술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X86 프로세서도 마찬가지고 메모리, 뭐 I/O, 뭐 스페셜티 하드웨어라고 하는 것들은 뭐 각종 뭐 오프로드 엔진 같은 것들, 뭐 FPGA 어댑터 같은 그런 부분들이고요. 내부 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스템이 굉장히 이제 고집적되고 또 다양한 업무들 처리해서 버스 속도, 뭐 PCIe, 네. 뭐 Gen2, Gen3 그 이상. 그리고 I/O 기술들도 뭐 10G, 40G, 네. 그다음 100G 뭐 네. 이런 거 다 수용할 수 있게 됐고요. 네. 또 차세대 지금 IT 부분에서 실제로 IT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 전기료 문제, 상면 문제, 발열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녹여내서 뭐 효율적인 뭐 냉각 및 그다음에 전기 효율성 네. 갖추고 있고 그 또 한마디로 예. 뭐 IBM의 각 분야별 예. 스토리지, 네트워크, 컴퓨팅, 그다음에 뭐 에너지 분부까지 예.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문성들이 이제 다 녹아져 있는 그렇습니다. 네? 어떤 예. 그 단순하게 합친 게 아니라 예. 어떤 설계부터부터 네. 녹아진 것들이 이 퓨어플렉스네요. 맞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또 두 번째가 아까 그러니까 그 디자인의 예. 이런 편의성이라고 할까? 디자인 단계부터 통합 부분이 이제 IBM에서 향후에 이제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업무 환경에 맞게 효율해서 쓰려고 하면은 어떤 기술들을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냐. 그 IBM 가지고 있던 그 최신의 렉서버 기술 네. 그리고 차세대 데이터 센터의 환경에 맞는 고집적 기술을 위해서 이제 블레이드 기술을 합쳐가지고 고객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다양한 업무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적해내서 네. 이런 것들을 디자인 단계부터 어떤 이 통합 환경에 쓸 수 있도록 네. 고려가 돼서 만들어진 시스템이라고 그러니까 보시면 이거는 되겠습니다. 시스템의 유연성을 상당히 높여주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기종 환경에서도 쉽게 이기종을 쓸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어떤 업무 환경에서라도 굉장히 모든 컴포넌트들이 통합해서 움직일 수 있는 네. 예,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뭐 효율적이고 유연한 것도 좋지만 또 중요한 거는 요즘은 이제 어떤 이제 사용의 편의성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환경이 워낙 복잡해지니까 네. 아까 논리 서버도 네. 많아지고 네. 편의성 쪽은 어떤지. 예, 퓨어플렉스 시스템의 핵심으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퓨어플렉스 시스템에는 모든 그 IT 인프라스트럭처 컴포넌트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킹, 그리고 가상화를 다루는 하이퍼바이저, 관리 툴들, 네. 같은 툴들. 이것들을 따로따로 한다고 하면은 그냥 물리적으로 합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 통합된 시스템을 또 통합해서 굉장히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체계들, 네. 이 모델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콘솔 가지고 모든 컴포넌트를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고 그 다음에 향후 그리고 지금 현재 IT 갈피를 보이는 가상화, 클라우드 네. 환경에서도 네. 매우 효율적으로 간편하게 시스템을 쓸 수 있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콘솔로서 물리적 환경과 가상 환경을 다. 예, 맞습니다. 네. 예. 자, 근데 요게 그림으로 봐서는 네. 요게 사이즈가 얼마든지 감이 안 오거든요. 네. 이게 PC급이 어떤 건지 모르는데 대강 이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예, 이거? 지금 네. 이제 그림상 보시는 거는 네. 퓨어플렉스 전용 이제 렉이 되어 있고요. 네. 그 저희 퓨어플렉스가는 IBM의 향후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를 다루는 퓨어 시스템즈 제품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네. 그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네.
그 화살표의 가장 왼쪽에 있는 게 퓨어 플렉스, 플렉스 시스템이라는. 얘는 이제 빌딩 블록입니다. 개별 컴포넌트 단위로도 이것들을 고객들이 사셔가지고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개별 컴포넌트로도. 예. 일반적 어플라이언스는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다음 이제 퓨어 플렉스랑 이제 퓨어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이게 이제 공장에서 IBM 플랜트에서 빌트인 돼서 프리 인티그레이트 됐고 각각의 용도에 맞게 최적화돼서 나오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 퓨어 플렉스는 인프라스트럭처 쪽에 가까운 시스템이고 퓨어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은 플랫폼 시스템에 가깝게 되어 있고 화살표 보시듯이 앞으로 이제 IBM에서 IBM의 이 인프라스트럭처와 그 소프트웨어 기술들을 계속 인티그레이션 해가지고 다양한 제품군들을 출시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퓨어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은 뭔가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소프트웨어가 들어간 거네요. 맞습니다. 예. 자,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좀 구분해 주시고 아까 말씀 사이즈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퓨어 플렉스와 퓨어 애플리케이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제 그림으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가장 진한 파란색 부분을 가지고 이제 대별할 수 있는데 퓨어 플렉스는 그 프리 빌트인 된 것들이 인프라스트럭처 부분들, 뭐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킹 그리고 가상 환경 이 부분까지 그 빌트인 돼서 최적화돼서 나온 시스템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객은 그 위에 올라가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든가 미들웨어 그리고 업무들은 유연하게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퓨어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은 인프라스트럭처 위에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리고 미들웨어까지 타이트하게 번들돼서 그 최적의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일종의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어플라이언스 형태의 모델을 띄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실제로 그 우리나라 이제 필드에서 뭐 이게 5월달에 이제 출시된 거였으니까 이 둘 중에서 퓨어 플렉스와 퓨어 애플리케이션하고 어떤 게 더 뭐 또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각각 시장을 다르겠지만, 바라보는 것들이 좀 다르지만은 그 이름에서 보시듯이 플렉스가 훨씬 더 유연하기 때문에 더 다양한 고객분들에게 그 반응을 얻고 있고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 높이도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실제로 그 퓨어 플렉스는 표준 데이터 센터에 맞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렉 자체는 42U 렉 표준 렉에 장착이 되겠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요소들은 그 셰시가 있고 그 다음에 컴퓨팅 컴포넌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퓨어 플렉스는 제가 앞서서 그 각각 이 인프라스트럭처 용도에 맞게 프리 인티그레이트 돼서 나온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뭐 규모, 그 다음에 업무 지향에 따라 가지고 세 가지 에디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규모 고객이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쓸 수 있는 익스프레스 에디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 통합이라든가 클라우드를 시작하는 고객을 위한 스탠다드, 또 대규모 클라우드 도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 클라우드 환경의 이중화까지 고려하시는 부분들을 위한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이 세 가지 정도 나뉘고 그 각각에 따라서 이제 컴포넌트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각각 한번 각 분야별로 한번 좀 더 자세히 한번 스펙을 알아보도록 하죠. 그 개별 컴포넌트를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컴퓨팅 노드, 즉 이 시스템의 머리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제 x86 컴퓨팅 노드가 있게 되어 있고요, X240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다음 보시면은 이제 P260, P라고 파워 되어 있지만 이제 파워의 투소켓 서버 노드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P460 파워의 포소켓 컴퓨팅 노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퓨어 플렉스 시스템에는 스토리지까지 번들되어 있습니다. 그 IBM이 자랑하는 미드레인지 스토리지인 V7000 자체도 퓨어 플렉스 안에 이제 번들돼서 고객들한테 제공되고 있습니다. V7000 이번 주에 했었어요. 관련돼가지고 어서 했었죠. 그럼 이제 네트워킹 분야가 되겠는데 뭐 스위치 모듈과 이제 I/O 어댑터 보시면은 퓨어 플렉스 시스템에서는 그 플렉스라는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이제 이 네트워크 기술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더넷, 뭐 FCOE, 5 채널, 인피니밴드까지 다양한 뭐 네트워크 기술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고객이 어떤 환경에서라도 유연하게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샤시 부분 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고집적의 블레이드 형태의 그 폼팩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뒷면을 보시면은 그 이 컴포넌트들이 공유하는 부분들, 파워 서플라이 6개, 펜 8개, 2개, 총 10개,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스케일러블 스위치 모듈들이 장착이 될 수 있고, 가장 오른편을 보시면은 CMM이라고 해서 셰시 매니지먼트 모듈 장착되게 되어 있고요. 앞면을 보시면 앞면에 그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컴퓨팅 노드라든가 V7000 그리고 관리 모듈인 FSM이 그 가로로 장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셰시 자체는 총 이제 16 사이즈가 되겠고요. 10U가 되겠고 총 14개의 공간으로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공간에 이제 해프 와이드 노드가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총 14개의 해프와이드 노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고집적의 그 컴퓨팅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것은 뭐 다양한 이기종 환경에서도 쓸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 퓨어 플렉스가 지향한 것처럼 다양한 고객의 업무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환경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컴퓨팅 아키텍처를 보시면은 x86 파워 네. 그리고 OS 환경은 그 파워에서 지원하는 뭐 AIX 그리고 IBM 그리고 리눅스, 윈도우즈. 가상 환경 요즘 이제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가상 환경도 특정 뭐 하이퍼바이오즈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파워에서 사용하는 파워 VM, 뭐 KVM 그리고 x86의 VM이나 하이퍼 같은 다양한 그 기술들을 골고루 수용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내부 구조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번. 네. 내부 보시면은 이 파워 이제 컴퓨팅 노드가 되겠습니다. 풀 와이드로 되어 있는 게 이제 포소켓 P460이 되겠고 상단에 해프 와이드가 이제 투소켓 P260 컴퓨팅 노드가 되겠습니다. 전면에 보시면 이제 프로세서가 있고 그 중간 부분에 메모리 모듈을 장착하는 DIMM이 있고 그 상단에 그 디스크가 들어가고 하단에 그 뒷면에 스위치 모듈과 연결하는 I/O 커넥터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이게 뭐예요? 메자닌? 네, 메자닌이라는 것들이 저희 일반적인 I/O 어댑터하고 다르게 이 서버상에서 층층이 그 가로로 그 끼워서 넣는 형태의 어댑터라고 해서 이제 메자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 저 보통 수직으로 꽂는 이 어댑터 형태 외부하고 연결되는 거하고 좀 다른 형태로 중간 단계에 들어가는 시스템이라고 해서 메자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간 이렇게 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예, 이제 고집적이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보이지 않고 외부하고는 이제 스위치 모듈을 통해서 연결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메자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버 레이아웃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파워 7을 장착한 컴퓨팅 노드 레이아웃을 보시면은 두 개의 파워 7 프로세서가 있고 각 프로세서당 4개의 이제 DDR3 메모리 채널이 있고 특이하게도 이제 I/O 허브, 고속 I/O 허브가 2개 장착되어 있고 이것들이 각각 이 앞서 말씀드린 그 외부로 나가는 메자닌 I/O 커넥터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집적 환경에서도 고성능 그리고 고속 I/O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요즘 보면 이런 이제 I/O 쪽, 네트워크 이쪽이 상당히 많이 이제 대역폭이 높아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자, I/O 쪽도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죠. 네. 사실 퓨어플렉스가 그 고속 그 가상화 환경,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하다 보니까 I/O 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놓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이제 I/O 허브들이 이제 어댑터랑 연결되고 이게 스위치 모듈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나타내는 건데요. 그 첫 번째 이제 메자닌 어댑터 1이라는 게 이더넷 어댑터가 되어 있고 하나의 이더넷은 두 개의 이제 네트워크 칩을 구성돼서 두 개의 포트를 제공하게 되어 있고 FC 어댑터는 두 개의 포트 역시 제공하고 있고 얘들이 이제 그 셰시의 미드 플레인을 통해 가지고 그 바깥에 있는 그 스위치 모듈까지 연결되겠습니다. 각 스위치 모듈과 연결되는 패스를 보시면은 하나의 그 포트에서 총 40기가 bps라는 엄청나게 고속의 그 밴드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뭐 성능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성능 들어가죠. 그 블레이드 형태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이 그리고 어떤 정도로 이 시스템 자체가 설계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기존의 IBM 가졌던 이제 파워 시스템들과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해봤습니다. 기존 파워 7 똑같은 프로세서를 장착한 블레이드와 비교해서 그 소켓당 보시면 약 2배 정도의 메모리 밴드위스 그리고 I/O 밴드위스를 제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 기존 그 IBM의 이제 렉 서버 형태들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그 I/O 밴드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실제 이 폼팩터당 이 I/O 밴드위스나 메모리 밴드위스 보면 굉장히 뛰어난 그래서 그 대용량 데이터 처리라든가 그 풀리 가상화된 환경에서 이 I/O들을 처리하거나 업무들을 처리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다 좋은 것만 다 나왔는데 이렇게 됐는데 경제적인 면은 어떤가요? 이렇게 좋은데 엄청나게 비싸. 그러면 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아까 보니까 또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SM 비용으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경제성도 어느 정도 담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퓨어플렉스 시스템은 실제 그 고객의 그 가상화 환경 그리고 IT 자체 효율을 담보하기 때문에 그 고객의 IT 운영 비용도 줄여주지만은 실제 그 투자하는 비용 자체도 줄여줄 수 있도록 첫 구매분을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현재 나온 시스템보다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얼핏 느낌은 지금 퓨어플렉스 보니까 아까 뭐 순수하다고 그러셨는데 물론 이제 전문성이 내재되어 있으면서도 근데 고객이 봤을 때는 되게 단순하게 좀 이렇게
그러면서도 아주 여러 가지 기능도 있는데 단순하게 아예 해버리는. 예. 그래서 누구든지 쉽게 좀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예, 맞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예, 그 다음은 X86 X86. 노드의 특징이 되어 있고요. X86 노드는 이제 파워 노드랑 조금 이제 다르게 디스크가 전면에 있고 그 중간에 이제 CPU 메모리 발치되어 있고 I/O는 뒤쪽에 네.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 스위치 좀 확장성 한번 볼까요? 한번 예, 확장성. 스위치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스위치 구조는 그 내부 백플레인 통해 가지고 외부에 있는 그 스케일러블 스위치 모듈에 각각이 연결이 되게 되어 있고요. 네. 제일 밑단에 CMM을 통해 가지고 관리 네트워크가 자동적으로 구축되는 형태가 되겠고요. 네. 또 저희가 퓨어플렉스를 통해서 제공하는 스위치 모드 특징 중에 하나가 유연한 확장성, 즉 이 포트 단위로 그 필요할 때마다 이네이블해서 쓸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네. 그 파워 프로세서 장착한 서버에 제공하는 그 커패시티 온 디맨드 기능이 이 스위치 단에서도 적용이 됐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이네이블해서 쓸 수 있는 네.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상화 클라우드 환경을 지원하다 보니까 이 가상화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 그 스위치 설계되어 있고 각종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 설치돼서 VM 레디 네. 형태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자, 그럼 이제 스토리지 쪽, 예. 스토리지 쪽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네. 예, 스토리지는 그 IBM이 자랑하는 미드레인지 스토리지 V7000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 V7000은 두 가지 형태로 쓰일 수가 있는데요. 그 세시 안에 그 스토리지가 장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업계 최초의 이제 기술이 되겠는데 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로 똑같이 V7000을 쓸 수 있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V7000이 제공하는 모든 기능들을 네.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뭐 이지 티어링이라든가 가상화 기능들 네. 그리고 XIB 인터페이스를 통한 간결한 관리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 퓨어플렉스에서도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간결한 관리를 하셨는데 예. 관리 쪽도 한번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예. 하죠. 네. 예,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IT 인프라스트럭처 컴포넌트를 다뤘습니다. 뭐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그리고 각종 OS, 하이퍼바이저. 네. 근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다 모아놨는데 네. 관리가 복잡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네. 예, 물리적으로만 모아놓은 게 아니고 이걸 유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퓨어 시스템의 관리 모델은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CMM, 단독으로 쓰는 경우. 세시 매니지먼트 모듈만 가지고 쓰는 경우가 있고 네. 그 다음에 핵심이 되는 플렉스 시스템 매니저, 그죠. 어플라이언스를 통해서 관리하는 부분들. 그리고 타 시스템, 기존에 있던 시스템과 통합하거나 할 때 쓸 수 있는 그 외부 디렉터 서버를 통한 네. 그 어버드 인티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대부분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 보시면은 그 모델들을 다시 한번 더 이제 이 다이어그램 상으로 쉽게 네네. 볼 수 있도록 말씀드리면 1번 이제 코어 펌웨어를 통해서 관리한다는 것이 그 CMM을 통해서 단독 셰시만 관리하는 부분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멀티 셰시를 FSM 그 플렉스 시스템 매니저 가지고 관리를 하실 수 있고 네. 근데 퓨어플렉스 도입했을 때는 FSM 관리하고 그 다음에 다른 시스템들은 또 다른 관리 툴을 가지고 관리하는 그렇죠. 그런 환경이 기존 게 있을 테니까 예. 분명히 기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죠? 어떻게 하냐 그런데 그럼 IBM 시스템 디렉터 가지고 통합하거나 아니면은 서드 파티 네. 그 SMS랑도 아, 다 통합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관리 형태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이제 번들 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도 번들되게 되게 많을 것 예, 같은데 예.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FSM이 제가 핵심을 말씀드렸는데요. FSM 안에 IBM이 지난 10년간 그 개발해오고 그리고 공획 환경 속에서 최적화시켜온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각종 어드밴스드 기능들이 다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가상화 관리, 네트워크 관리, 스토리지 관리, 서버 관리, 뭐 업데이트 관리, 그리고 이 셰시 관리, 에너지 관리 이런 부분들이 모두 이 FSM 안에 고객들이 따로 설정하지 않고 바로 네. 쓸 수 있는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네. 이제 편의성 관점에서 한번 보면. 편의성 보시면은 그 많은 기능들을 각각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접근하시게 되면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합 콘솔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모든 기능들에 접근해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네. 그 두 번째로 보시면은 이 셰시 맵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 셰시 안에 들어있는 모든 컴포넌트들, 앞서 말씀 뭐 셰시 안에 서버, 심지어 스토리지, 네. 그다음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다 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보고 상태를 확인하고 그 컴포넌트들이 어떤 상태인지 문제가 있는지 유지 보수하기도 좋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상 관리하기도 좋겠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해당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어떤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지도 네. 금방금방 확인할 수 직관적으로 있습니다. 예. 표현되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게 복사기 좋은 복사기도 이렇게 잘 돼 있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 복잡한 이 네. 엔터프라이즈 IT 시스템을 도입해서 네. 손쉽게 쓸 수 있는 알겠습니다.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건 뭐 검색 엔진도 아니고 이거 뭡니까? 예, 이 앞서 장표는 지금. 이 장표는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은 그 퓨어 플렉스라는 시스템 안에 대단히 많은 컴포넌트들이 사실 통합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개별 파트들에 대해서 어떤 기능들을 수행할 때 그 사실 찾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식별하기나. 네네. 네. 그때 그 해당 컴포넌트의 시리얼 넘버라든가 그 어. 파트 넘버들을 두 글자만 치게 되면 자동 완성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구글에 있는 것처럼 예, 구글 맞습니다. 검색하면 구글이나 나오는? 네이버처럼 자동 완성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 리스트가 뜨는 것 중에서 찾아가지고 클릭하시게 되면 그 컴포넌트를 넘어갈 수 있고 네. 그 컴포넌트에 해당하는 아. 그 기능 메뉴 중에 뭐가 있는지도 금방금방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있는 거 써도 나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네. 매우 편리하게 그 알겠습니다. 컴포넌트를 찾아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 약간 뭐 어떤 게 간소화되고 유연하고 각 분야별로 약간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분야별로, 개념별로. 네. 예, 간소화 부분 보시면은 이 산재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킹, 그 다음에 각각의 서버별로 운영되는 여러 가지 가상화 기능들, 이걸 관리하기 위한 각종 툴들을 하나의 매우 효율적으로 집적된 시스템에 탑재를 해서 운영을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IT 자체의 이 모양이 굉장히 간소화되고 이게 차세대 데이터 센터로 이행할 네. 수 있는 네. 공간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저도 이제 방송 거의 벌써 한 6년간 다양한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하면 느끼는 건데, 오늘도 이제 느끼는 건데, 여러분들도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결국 이렇게 가다가는 네.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에 있는 모든 인프라가 네. 나중에 5년 뒤에 모르겠어요. 이런 시스템 하나로 네. 다 되는 거 아닌가. 예? 예. 모든 것이 이렇게 스몰 월드로 가는 거 아닌가. 이게 다 집적이 돼가지고. 예,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이 그런 움직임들이 사실 고객 측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예, 그런 부분들을 가장 잘 수용할 수 있는 벤더의 제품이 IBM의 퓨어플렉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걸 하면서 이게 진화가 여러분들도 느끼시게 방향이 지금 어떻게 진화가 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좀 그런 거 감을 같은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예, 어떤 그리고 혜택이 있을까요? 이런 이제 그 통합 시스템, 그 프리 인티그레이티드 시스템을 보시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또 제약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하나의 업체가 다룰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근데 IBM은 IT 100년의 역사, 그리고 IBM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력을 가지고 고객에 있는 요소들을 환경을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네. 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버 분야에서도 다양한 아키텍처, 파워라든가 네. X86, OS 분야도 특정 부분만 되는 것들이 아니고 유닉스, 리눅스, 윈도우즈, 네. 스토리지도 저희 V7000이라고 하는 미드레인지 스토리지를 통해 가지고 외부에 있는 타 벤더 그리고 다른 테크놀로지들을 가상해서 쓸 수 있는 기능들. 네트워킹 같은 경우에도 뭐 특정한 기술들, 뭐 네. 이더넷이다, 뭐 이런 것도 지원한 게 아니고 이더넷 그리고 FC, 5 채널, 인피니 밴드 또 그 분야에서도 다양한 밴드들의 네. 이 솔루션들을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가상화 부분들이 발전하고 클라우드 발전하면서 다양한 테크놀로지들, 하이퍼바이저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특정한 기술들, 뭐 VM에만 지원한다든가, 네. 뭐 하이퍼VM만 지원한다 이건 아니고 IBM 가지고 있는 파워VM뿐만 아니라 뭐 KVM, VM웨어, 하이퍼V 같은 네. 업계에서 많이 쓰이는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들을 집적해가지고 하나의 인프라스트럭처로 담아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이 시스템 도입하기 위해서 아주 뭐 급격한 변화를 한다거나 그 위험 부담이 많거나 그런 거 아니, 없이 어디 너무 유연하게 중소되지도 않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IBM의 어떤 그 뭐 철학이랄까 개념이란 것이 이제 뭔가 IBM은 시스템 벤더라기보다는 네. 어떤 토탈 서비스, 예. 서비스 어떤 그 전문가 뭐 그룹이랄까 예. 뭐 그런 식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가상화 클라우드에 제작됐다는 건데 퓨어 시스템 자체는 하나의 노드별로 따로따로 물리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네. 노드 상에서 가상화를 구현해서 즉 VM 형태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걸 전체 시스템에서 풀 클라우드 형태로 구현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각 컴포넌트들, 뭐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들이 이 가상화에 레디가 되어 있어야 되고 네. 그걸 유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툴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퓨어 시스템의 그 FSM 안에 VM 컨트롤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스마트 클라우드 엔트리 같은 소프트웨어에 녹아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실제로 이 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거대한 풀을 만들고 네. 그 업무 로드라든가 그 고객들 요청에 맞춰가지고 유연하게 시스템 네. 자원을 변동해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게 꼭 물리적인 걸 딱 어플에서 만든 것도 있겠지만 지금 가상 환경에서는 가상화된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요소들을 묶어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가상 뭐랄까 어플라이언스처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런 개념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가상환경 최적화다 보니까 그 실제로 저희가 이 퓨어 시스템 상에서는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전통적인 환경에서 튜닝된 이 업무 환경들을 퓨어 시스템 안에서 가상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즉, 이 VM의 메타데이터라든가 OS, 그다음 애플리케이션들을 에다가 설정 정보들을 갖다가 합쳐가지고 가상 어플라이언스 만들어서 이미지 형태로 보관해서 이걸 필요할 때 자동으로 배포를 하고 그다음 회수를 하고 하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최적화된 인프라상에서 또 최적화된 업무 이미지들을 만들어서 신속하게 업무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그 가상 어플라이언스 요거는 되게 많이 이제 사용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IT도 저희가 그렇게 가려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네. 자, 간편한 관리 관점도 말씀해 주시죠. 이 모든 것들이 제가 굉장히 많은 것들 말씀드렸는데 따로따로 관리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IT에 가지고 있는 그 관리, 운영 비용의 급격한 증가. 이 부분을 터치할 수 없을 건데 그 FSM이라고 하는 그 관리 어플라이언스 통해서 단일 콘솔상에서 모든 컴포넌트뿐만 아니라 가상화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 효율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습니다. 즉, 이 운영자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배우고 그리고 실수 없이 효율적으로 모든 시스템들을 다룰 수 있게 되기 때문에 IT 조직 내에서 보시면은 그 관리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서 이런 생산성 향상에 쓸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자, 요즘은 이제 이렇게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더라도 요즘은 이제 어프로치가 또 이제 생태계 어프로치로 가잖아요. 그럼 뭔가 애플도 앱스토어 그런 게 있으니까 더 잘 나가는 것처럼 IBM도 지금 이런 어떤 생태계적인 어떤 이런 어프로치가 있는 건지 그 관점 좀 말씀을 해주시죠. 당연히 뭐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실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퓨어 플렉스라는 거는 최적화된 인프라스트럭처, 즉 가상화 환경,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한다고 했고요. 그 환경하에서 여러 그 솔루션 벤더들이 최적화된 가상 어플라이언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고객 관점에서 보시면은 퓨어 플렉스라는 최적화된 인프라스트럭처에 최적화된 가상 어플라이언스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바로 쓰실 수가 있게 됩니다. 구매한다는 거 구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앱스토어 같은 그런 게 있는 겁니까? 그게 이제 퓨어 시스템 센터였고요. 여기에 어떤 솔루션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거 어떻게 구매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고객들이 손쉽게 디렉토리 형식으로 찾아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올해 이거 같이 나오면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ISV들이 활발하게 퓨어 시스템 센터에 솔루션을 등록시킬 수 있고 고객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IBM으로부터 프리빌드된 최적화된 인프라스트럭처를 구매하시고 여기에 올라가는 그 솔루션들을 이 퓨어 시스템 센터를 통해서 바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IT 구매하시고 운영할 때 들어가는 구축 그리고 튜닝, 뭐 최적화 이런 작업들이 거의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 가능성을 늘어드는 겁니다. 이 퓨어 시스템 센터 여기에는 그 IBM으로부터 인증받은 공식 인증받은 ISV들만 올릴 수 있는 거죠.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받아야지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은 안심하시고 쓰실 수가 있는 그렇겠네요. 겁니다. 우리나라 혹시 기업도 여기에 뭐 올린 데가 있나요? 그 제조 쪽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우수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미라콤 같은 부분, 솔루션들이 올라가 있고요. 나머지 이제 다른 국내에서 좋은 솔루션 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협력업체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나라 이제 여러 이제 어떤 시스템 소프트웨어건 여러 가지 이제 업체들이 이런 데를 좀 전 세계로 글로벌한 플랫폼들을 많이 활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수출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저희 ISV들 같은 경우에 여기 올림으로써 그 비즈니스하기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뭐 3대7 그런 겁니까? 이것도 나중에. 그렇게 야박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요? 여기 야박한 거구나, 그게 3대7이. 자, 한번 성능 테스트한 거 결과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이제 SAP를 여러 가지 제가 결과를 말씀드리니까 이게 뭐 폼팩터가 굉장히 이제 집적되어 있고, 그다음에 관리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하다 보니까 혹시 기존 시스템에 비해서 성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그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고객
것들이 있어가지고 네. 제가 성능 결과들 몇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인 성능치 결과를 보시면은 SAP 대표적인 이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벤치마크가 되겠는데 네. 그 X240 네. 그리고 이제 P460의 그 공인 벤치마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일단 X240 같은 경우에는 약 한 43,000 셉스 정도, 그 다음에 P460은 93,000 셉스 정도인데 이게 그 동일한 그 프로세서 코어를 장착한 그 기존의 IBM 서버 라인업에 있는 파워 750과 비교해 보면은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퓨어 시스템이라는 그 베네핏을 제공하기 위해서 성능 부분이 뭐 어떻게 이제 타입이 됐다든가 감소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전혀. 네. 네. 예. 그 다음 보시면은 이제 X86 쪽에서 그 TPCC, 저희 뭐 TPMC라고 말하는 건데요. 네. 이것도 보시면은 그 X86 16코어 중에서 1등을 한 제품이 그 퓨어플렉스에 있는 X240 네. 컴퓨팅 노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퓨어플렉스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장점들, 네. 가상화, 클라우드 최적화, 이게 성능으로도 뒷받침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 질문 많이 주셨는데 Q&A 시간에서 이제 또 답변 드리겠고요. 자, 그 최용준 실장님 같이 여기 오시죠. 네. 자, 여러분 그리고 설문조사 지금 하겠습니다. 설문에 응해주시면 저희가 설문 응해주신 분 중에서 저희가 30분한테 베스킨 라빈슨 큰 통 보여드릴게요. 큰 통. 그러니까 주말에 가족끼리 베스킨 라빈슨 요새 저희 방송 때문에 베스킨 라빈슨 되게 장사 잘 되는 것 같아요. 좀 다른 것도 해줘요 좀. 다른 게 없나 아이스크림이? 베스킨 라빈슨, 네, 스타벅스도 마찬가지고. 네. 사실 저 베스킨 라빈슨 스타벅스하고 저희한테 좀 상장 줘야 되는데 저한테. 네. 하여튼 IT 있는 분들이 요즘 이거 때문에 사실 아이스크림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네. 자, 설명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러분 질문 잘한 분들한테 저희가 또 스타벅스 기프티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혹시 메모할 거 있으면요 답변해 주시면서 그 질문 잘하는 사람 이름을 좀 적어주세요. 네, 적어주시면은 여기 네, 주시겠어요? 네, 아니 갖다 주세요. 어때요? 뭐 이게 뭐 KBS MBC도 아니고 저한테 주세요. 네. 이거를 두 분 볼펜 해가지고 10분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하시면서 이제 좋은 질문이다 하면 좋은 질문 이름을 좀 적어주시면 맨 마지막에 이제 발표해 주세요. 네, 마지막에. 네. 자, 김태식님, IBM의 신병기라는 뭐 표현까지 하셨는데, 신병기엔, 획기적인 새로운 모듈인 IBM 퓨어플렉스 시스템을 도입하자 할 때, 기업의 측면에서, 도입 비용 대비 최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입하기 전에 꼭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뭔지, 그 물어보신 겁니다. 네. 예. 이거 제가 말씀드리면은, 퓨어플렉스 시스템의 그 탄생 배경이 결국 IT의 효율화. 네. 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상화, 표준화, 자동화까지 로드맵을 그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네. 그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면은 퓨어플렉스가 그 인프라로서 최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박병수님, 이제 퓨어플렉스 서버 스토리 네트워크를 하나로 이렇게 컨버지한 장비들이 VC의 V블락과 EMC의 VSPS와 같은 장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요? 가장 큰 차이점은요. 네. 저희 그 퓨어플렉스는 모든 네트워크, 스토리지, 컴퓨터 노드까지 단일 벤더 업체인 IBM이 제품을 생산해서 만들어져서 제공이 됩니다. 반면에 아까 것처럼 그 V블락이나 EMC 같은 경우는 스토리지는 타 회사 거 여러 회사들이 모여서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그 기술 지원이라든가 서포트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처음에 설계될 때부터 좀 그런 것이 좀 이렇게 어떤 전략적인 것들이 좀 덜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다음 뭐 이건 비슷한 유사한 질문들은 저희가 생각하겠고요. 자, 홍성우님, 이 제품을 사용하면 기본적인 전기 절감 외에 다른 어떤 수익성? TCO를 말하는 건지, TCO 절감 말하는 건지, 그것도 있는지요? 예, 아무래도 이제 상면이 절감되니까 전기세 절감, 이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될 거고요. 네. 실제로 이제 사실 정량하기는 쉽지 않지만은 가장 큰 분야들이 IT를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들을 어렵게 계속 배워야 된다는 것들, 모든 컴포넌트에 대해서
다른 툴들을 또 배워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IT에 들어가는 이 시간들, 시간 별로 돈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들을 줄여서 효율적으로 다른 분야들, 즉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뭐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고친다든가, 네. 뭐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하는 데 쓴다든가, 그렇게 훨씬 더 그 조직에 네.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류성민님, 서트 및 관제를 운영 중인데 가상화나 클라우드 환경이 구축된 경우에 유리한가요? 아님 새로 시작하는 시스템에 적용하는 게 유리한지요? 이 부분은 아까 플렉스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환경에도 유연하게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새로 시작하는 경우에도 플렉스 시스템 가지고 가상 없이도 쓸 수 있지만은 네. 궁극적으로 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그 어떻게 시작을 하더라도 가상화나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지향을 하시면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 두 분 제가 이메일 어드레스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허욱장님 이메일 어드레스 불러주시겠어요? 네, 제가 네. W W H H U H U H 골뱅이 kr.ibm.com입니다. 자, 최영준 실장님 예, CHOI H O I HJ H J 777 777 골뱅이 네. 예, kr.ibm.com. 자, 여러분 제가 두 분 그 이메일 어드레스 좀 보여드렸으니까 좀 길어요. 여러분 질문에 답변하겠지만 또 보다 더 자세한 정보라든지 나중에 어떤 지원 요청 같은 것들은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미호님, 이중적인 DR 환경으로도 적합한지 궁금하고 또 공공기관에서도 활용 가능한지요? 공공기관 당연히 가능하고요. 예, 실제적으로 저희 영업 활동이 공공기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현재. 이게 보니까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이 좋아하게 생겼어. 네. 그 다음에 DR 환경, 이중적인 DR 환경 적합한지. 저희가 판매하는 솔루션 중에 하나가 네. 이 부분을 통합 DR 환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그 컴퓨팅 환경들을 네.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서 저희 또 그리고 그 V7000이 가지고 있는 SVC 엔진, 즉 스토리지 가상화 기능을 통해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뭐 DR 환경 구축에도 당연히 네. 효율적으로 쓰실 수가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도현님, 전 구성 제품을 리스 형식으로도 가능한지요? 예, 가능합니다. 예. 네. 자, 이런 것도 앞으로 되게 많이 리스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되게 많이 활발화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사는 게 아니라 예. 몇 년. 그다음에 김윤철님, 요즘 가상 환경에 대해서 중요성과 관리 문제가 부각되면서 인프라 전체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가상화에 대한 즉각적인 유연성을 살리기 위한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가상화를 하기 위해서는 스토리지 서버뿐만 아니라 I/O 가상화, 서버 가상화, 스토리지 가상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합된 그 장비를 이용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플렉스에서는 FSM이라고 하는 이런 통합 관리를 지원되는 어플라이언스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네. 저희 이름 FSM 이용하면 그 원하시는 통합 관리를 전체 관리를 하나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혜연님, 지역 사업소가 많은 분사 환경 시스템에도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예, 지역사업 많은 분사 환경 시스템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어떤 대규모 뭐 마트, 뭐 유통 채널 이런 것들이 이제 분산하는 환경들을 그렇죠.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그 각 업무별로 여러 가지 그 모듈들이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들을 효율적으로 관리. 왜냐하면 스토리지까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그 인티그레이트 시스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제한된 공간에서 여러 가지 그 인프라스트럭처 컴포넌트 네. 그리고 업무들을 올리고 네. 그걸 하나의 콘솔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도 굉장히 적합한. 특히나 이제 지역적 분산되어 있으면은 이것들을 관리하기가 별로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이제 지역적으로 그 어떤 그런 것을 복잡한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있을 수도 없잖아요. 예, 현실적으로.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효율적이고 또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 고객들도 많은 문의가 오고 있고 이제 활발하게 영업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김광용님, 가상화 솔루션으로 VMware 말고 시트릭스 젠 계열이나 기타 다른 가상화 솔루션을 사용해도 상관없는지요? 예, 상관없습니다. 네. 현재 저희가 지원되고 있는 것은 그 인텔 베이스의 CPU에서 사용할 수 있는 VMware 시트릭스, 네. 그 다음에 또 그 오픈 소스로 된 KVM, 네.
그다음에 파워 쪽에 관련돼서는 파워 VM 같은 다양한 그 가상화 솔루션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수열님, 이기종 시스템의 통합 관리에 있어서 IBM의 G, P, X 시리즈 시스템을 한꺼번에 모니터링 및 서비스 운영이 가능한지요? 네, 여기서 보시면은 현재 단계 퓨어 플렉스 시스템에서는 그 P, 즉 파워랑 X, X86은 그 이기종 시스템이지만은 통합 모니터링 관리가 되는데요. 네. G 쪽은 네. 아직까지 레디가 안 되어 있는데 IBM의 향후 로드맵을 보면은 음. G까지도 이 퓨어 형태를 네, 지원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강상호님, 특정 사업의 집약적으로 운영 시 필요한 시스템인 것 같은데 제품에 대한 프로모션이나 라이센스는 어떻게 되는지요? 집약적으로 운영된 시스템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많은 시스템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프로모션 부분들은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은 프로모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세요? 그 네. 가까운 그럼 이메일로 먼저 예. 이메일로 여러분 그 이메일로 예. 지금 여기 오늘 그 허욱창님한테 김상훈 예. 같은 분은 이메일로 보내셔가지고 예. 뭐 물어보시는 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화 걸어서 또 통화하고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 방문하고 전화 받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언제든지 예, 전화 예. 주시고 언제든지 오셔도 네. 되겠습니다. 네, 강상원님. 자, 그다음에 박병수님, 이건 시트리스는 된 거고요. 그다음에 김수열님, ID 센터에서 가상환경의 대량 서버 운영에 있어서 자원 사용률과 추이 예측에 관한 기능인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 그 관련된 FSM을 이용하면요, 가상화 환경이 되는 서버의 운영에 관련된 자원 활용률에 대해서 네. 그 할 수도 있고, 그 현재 사용되고 있는 사용 CPU라든가 메모리, 사용량에 대한 것도 그 추적할 수 있는 네. 그 기능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유준호님, 가상화 클라우드 이용 시 소프트웨어에 대한 벤더사의 특징을 잘 살려낼 수 있는지요? 공합적으로 맞는 제품이 있는지요? 현재 저희 그 플렉스에는 VM의 하이퍼바이저가 현재 그 공인 저희 사이트에 네. 인증이 돼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 기타 IBM의 KVM 같은 오픈 소스의 KVM 사용하시면 저희 FSM을 이용해서 그 성능을 100%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정주님, 피어플렉 시스템 자체가 좀 큰 규모인 것처럼 보이는데 시스템의 최소 구성은 어느 정도 규모인지요? 그리고 클라우드나 서버 가상을 사용하지 않고 DB 서버, 미드웨어 서버, 또 스토리지를 구성해 사용하려고 한다면 피어플렉 시스템의 최소 구성과 비슷한 사양의 서버 스토리지 소프트웨어만을 별도로 구매해 사용하는 경우 어느 쪽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한지요? 예, 이 부분은 퓨어플렉스는 그 세 가지 아까 에디션으로 나눠져 있고요. 네. 익스프레스 같은 게 이제 가장 작은 규모인데 그 구성 요소들을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서버 역할을 하는 컴퓨팅 노드 하나, 그리고 스토리지, 그 DDM이 총 8개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하나 있고, 그다음 네. 셰시가 있는데 그 셰시 안에 네트워크 스위치 모듈 하나, 그다음에 5채널 스위치 모듈 하나, 그리고 통합 관리 어플라이언스인 FSM 하나. 이게 이제 기본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환경이라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이제 만들어 놓은 에디션이 이제 네. 익스프레스 에디션이 되겠고요. 자, 근데 익스프레스를 도입했어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업무량이 많아져가지고 이거를 뭐 확장하려고 할 때는 네. 아까 그 컴포넌트도 팔잖아요. 예, 그렇게 컴포넌트, 하면 되는 겁니까? 컴포넌트를 추가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다음 퓨어플렉 시스템하고 최소 구성이 비슷한 사양의 도입하는 경우 어느 쪽에서 비용 면에서 유리하느냐? 도입 비용 부분은 사실 뭐 이 금액 부분은 사실 뭔가 이제 자기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퓨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 이것들이 하나로 인테그레이트 됐기 때문에 네. 나중에 사용 면에서의 네. 그 시간, 비용 네. 이런 거 생각하시면은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퓨어플렉스가. 음. 그리고 이 단계에서 뭐 향후에 이제 가상화 클라우드 환경 전환도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향후로 생각하시면 좀 더 유리한 투자가 되실 수 있다. 그리고 정도로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 예. 이제 어떤 그 구입 비용도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예,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예, 그건 더, 예,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시고 그렇죠. 예. 선택하시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네. 예. 자, 윤영식님, 가상화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관리 기능과 유사한 것 같은데 차이점 및 통합 관리 방안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왜냐면 가상화 관리도 원래 솔루션이 있죠. 가상화 네. 솔루션도 관리도 그거하고 차이점 뭐 예, 저희 그 FSM에서 지원되는 가상화 관리는 그냥 단순하게 가상화만 그 크리에이트시크 VM을 만들어주고 뭐 VM모션처럼 이동시켜주는 기능뿐만 아니라 하나의 서버 가상화 풀을 만들어서
중이지 않을 때는 하나의 리소스를 반납하고 또 사용일 때는 다시 템플트 이용해서 VM을 만들어주고 하는 이런 가상화를 또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네.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네. 최시장님 손을 약간 들어서 시계가 왔다 갔다 하니까 소리가 아니 손 들으셔도 돼요. 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김창권님 사용자 경험을 간소화하는 기능, 즉 설치와 실행의 시간을 최소화했다는 부분에 직접 운영자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요? 예, 저희 관련된 사용자 툴은 그냥 GUI로 해가지고 마우스 클릭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커맨드 라인 툴을 이용해가지고 네네. 하나의 스크립트를 짜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대훈님, IBM 퓨어플렉스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강한 장점이 기존에 비하여 얼만큼 이상 업그레이드된 것인지요? 근데 기존이란 게 뭔지가 헷갈리네. 기존 시스템에 비해서 얼마큼 장점 업그레이드 됐냐 네네. 보시면은 사실 기존과 대비하기보다는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향후 10년을 바라보고 만들었다.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즉 네. 가상화 클라우드 부분에서 최적화되고 네. 향후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를 수용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실 기존 시스템을 한다면 이게 어떻게 똑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 네. 그죠? 뭐 서버 수도 다 제각각이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통합이 되고 관리 편의성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니까. 자, 그 다음에 원경진님, 통합 시스템에 따른 많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지 않을까요? PM 작업 시 어떠한 방법으로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 플렉스 시스템에는 IBM의 최신 매니지먼트 프로세서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매니지먼트 프로세서는 온라인 중에 바이오스라든가 펌웨어를 온라인 중에 업데이트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시스템을 계속 서비스하면서도 시스템을 안정하기 위한 펌웨어를 업데이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진명님, 오라클의 엑사데이터와 대비되는 듯한데 엑사데이터와 비교해서 특장점은 뭔지요? 이 부분은 엑사데이터는 사실 오라클의 하드웨어하고 오라클의 DBM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그렇죠. 어플라이언스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업무, 즉 오라클의 DB를 활용하는 DW 네. 이런 정도의 업무에 국한해서 사용할 수 있는 데 비해서 퓨어플렉스는 인프라스트럭처에 최적화된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네. 즉 업무에 국한되지 않은, 그리고 또 세부 기능들로 보면은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오라클 서버에 그다음에 오라클의 DB에다가 그리고 네트워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인피니밴드 네, 그렇죠. 이런 특정 기술들만 채택하고 있고 이 하에서만 계속 시스템을 확장하는 것에 비해서 퓨어플렉스는 다양한 네. 테크놀로지들 이더넷, 인피니밴드, FC 다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 가상화 환경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유연하게 어떤 업무라도 대응하면서 최적 환경에서 쓸 수 있는 장점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오라클하고는 조금 다른, 엑사데이터는 네. 다른, 엑사데이터는 DW에 가까운 업무를 위한 어플라이언스가 되어 있고, 사상이 다를 수도 있죠. 예, 어플라이언스가 되어 있고요. 저희 퓨어플렉스는 최적의 통합된 인프라스트럭처 시스템, 네. 예, 즉 플랫폼 시스템이 아니고 인프라스트럭처. 오라클은 이제 플랫폼 시스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이기철님, 요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전력비 절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새 전기세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앞으로. 인텔에서는 최적의 환경인 22도를 넘어서 30도에서도 견디는 IDC 센터를 만든다고 합니다. 소개된 IBM 시스템은 전력 소모 관련해서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퓨어플렉스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체 내에 에너지 관리하는 솔루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온도에 따라서 샤시 퓨어플렉스의 시스템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온도가 되면 시스템의 CPU 파워를 조정해서 네. 온도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배태곤님, 퓨어플렉스에서 앞으로 보완될 사항이나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퓨어플렉스 예, 앞으로의, 당연히 저희가 이제 시장에 제품을 내놓고요. 고객 환경에 쓰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점이라든가 다른 기술도 채택해야 될 것들이 있고요. 네. IBM은 기본적으로 고객 지향이고 그다음 오픈 스탠다드 형태의 제품을 만들어 나갈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강이 될 예정이고요.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향후에 나올 여러 가지 기술들, 네. 최신 프로세서라든가 최신 IO 테크놀로지들, 그리고 스페셜티 하드웨어, 네. 플래시 스토리지라든가 FPGA 어댑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수용하면서 고객의 업무들을 최적화해 쓸 수 있도록 추가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네.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궁금한 게 아까 IBM 표 시스템 센터 있잖아요. 예.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앱스토어 같은 그런 것이 이제 어떨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정말 활성화될 거로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에 올라가 있는 네. 많은 이제 버추얼 어플라이언스 같은 거 올릴 수 있잖아요, 사람들. 예. 그러면 그것들을 많이 실제로 네. 현업에서 예. 그런 것을 많이 사가지고 하는 것이 많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이 일어난다면 또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시점은 앞으로 몇 년 뒤로 보시는지 예, 그런 게 궁금해요. 그뭐 개인적인 사견이 네, 되는데, 사견이에요. 예. 예.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IBM이 퓨어 플렉스를 얼마나 많이 파느냐에 달려 있고 고객들이 퓨어 플렉스를 얼마나 받아들이냐에 따라. 그렇지. 아이폰이 많이 팔리니까 사실 그러니까, 앱스토어 가는 거지 사실. 예. 아이폰이 많이 팔리니까 앱스토어 잘해. 맞습니다. 맞아요, 그거하고 맞아요. 똑같다고 봅니다. 예. 근데 사실 이게 IBM 따로 뭐 만든 것들이 아니고 시장이 네. 어떻게 흘러가는지 고객들이 뭘 요구하는지를 네. 듣고 받아서 향후를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런 형태의 IT로 반드시 이제 진화해 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그냥 단순히 지금 이제 퓨어 시스템을 하는 어떤 앱스토어 같은 거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IBM의 모든 고객들이 네. 다 이용할 수 있는 좀 더 범용적인 그 안에 하나의 서브셋으로 네. 퓨어 플렉스 센터가 있는 거고 그런 하나의 그 어떤 그 어떤 생태계를 네. 만드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IBM이 그런 거를 하나 전체 예. B2B 예. B2B 전 세계 모든 고객들이 쓸 수 있는 네. 그런 그 B2B형 앱스토어 같은 거 그런 거 하나 만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IBM이. 예, 그런 시장에 이제 그런 요구가 있고 네, IBM 사장님한테 한번 건의 한번 해주세요. 저희 뭐 사장님이 건의한다기보다는 그 시장에서 요구하면은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그런 게 당연히 필요할 것 같아요. 만들겠습니다. 예. IBM은 IBM이 지금 서비스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다음 그런 것들은 되게 네. 또 고객들도 워낙 전 세계 다양한 고객들 많이 갖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대호님, 도입 비용에 비하면 기업에 끼치는 매력적인 장점은 뭐가 될까요? 어차피 이건 ROI를 말씀하는 건가? 이거는 뭔지. 예, 도입 비용에 비해서 기업의 사실 이제 도입 비용 부분은 사채하더라도 네. 이걸 도입했을 때 IT를 기존 IT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IT 자체를 음. 관리하고 운영하는 비용들을 이제 드라마틱하게 절감할 수 있고 네. 그 비용 그리고 시간, 노력들을 다른데 네. 생산 향상에 네. 쓸 수 있다. 이게 그 전 세계 그 CIO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알고 있고 앞으로 그 솔루션들을 찾고 있다. 이렇게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이은영님,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텐데 대형 사이트의 경우 장비 개수가 많고 사업 때마다 불필요하게 도입된 경우가 많아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시스템 중 일부 기능 시스템만 전환을 통해 도입될 수 있는 건지요? 예, 도입 가능합니다. 일부 시스템만 그 사이징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해당되는 부분만 퓨어플렉스 시스템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모듈러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그 컴퓨터 노드 또는 뭐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추가를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네. 자, 홍남욱님, 현재 가장 문제점이 이기종입니다. 예를 들어 썬마이크로 시스템, 현재 오라클, HP, IBM, 기타 델 벤더들이 섞였을 때 관리상이나 각각 관리자 운영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팁 좀 부탁드립니다. 뭐 가장 좋은 거는 네. IBM 퓨어 시스템대로 통합하는 게 사실 이제 그렇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수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일단 표준화를 해야 됩니다. 네. 예. 뭐 표준화에 따른 뭐 종속성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표준화하고 그 표준화를 통해 자동화 해야지만 네, 이런 그렇죠. 관리적인 문제, 운영상의 문제들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그 로드맵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원칙을 예. 뭔가 이게 되게 단순하게 관리한다. 예. 그렇게 그걸 목적으로 하고 그럴 수단들을 찾아야 되겠네. 네, 맞습니다. 그 점진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합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퓨어플렉스는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 점진적으로 그런 가상화, 표준화, 자동화 로드맵을 가는데 최적의 시스템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동락님, SAP ERP 모듈에 대한 서티피케이션 플랜은 정보가 있으신지요? 예, 현재 그 퓨어플렉스 관련해서 ERP에 대한 서티피케이션에 관련된 그 자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까 그 이동락님은 네. 최영준 실장님한테 이메일, 제가 쪽지를 보낸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홍나웅님께서 한 가지 바람을 말하면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마이그레이션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될지 간단히 말씀 좀 해주시죠. 마이그레이션. 네. 예, 마이그레이션 같은 부분에서는 뭐 기존의 이제 이기종 말씀하시는 게 뭐 기존 X86 시스템을 쓰는 거라고 하면은 퓨어 플렉스의 X86 노드로 간단하게 될 수 있는 건데 뭐 이기종 OS라고 그러면은 저희 이제 IBM 또는 저희 협력사에서 네. 그 환경 분석을 통해 가지고 최소한의 그 위험성을 최소화하면서 마이너스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 진단해드리고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자, 박경수님, 퓨어플렉스 셰시 한 대 정도면 어느 정도 규모의 시스템을 커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참 이제 업무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아까 그 성능치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P460, 즉 그 풀 와이드 컴퓨팅 노드 하나가 한 9,300 셉스 정도의 그 업무를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네. 그게 총 7대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대략 한 63만, 네. 한 5만 셉스 정도의 업무를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큰 업무들까지도 충분히 이 퓨어플렉스 셰시 네. 하나로도 커버를 하실 수 있다. 그거 보시면 됩니다. TPMC로 말하면은 X86 그 해프 와이드 노드 하나가 150만 TPMC였으니까 총 14개 그 노드가 되면은 2000만 TPMC 이상의 워크로드도 감당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은영님, 기존 시스템을 퓨어플렉스로 전환율이 몇 프로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기존 시스템을 퓨어플렉스 전환할 때 전환율이 몇 프로나 될 수 있는지 서로 간에 호환성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재 그 퓨어플렉스는 기존에 IBM이 갖고 있던 블레이드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렉 서버하고의 특징을 같이 혼합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그 렉 시스템이나 블레이드 같은 경우 거의 99%에 가는 정도로 서로 호환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질문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지금 설문 마저 응해주시면 저희가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에 대해서 설문한테 베스킨 램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일단 질문자 한번 불러주시죠. 이름을 또박또박. 예. 김태식님, 네. 류성민님, 네. 김윤철님, 네. 김상원님, 네. 김수열님, 네. 이정준님, 김창권님, 원경진님, 이기철님, 이은영님, 홍남욱님. 네. 자, 그럼 지금 불러주신 분들을 저한테 줘보시겠어요? 네. 자,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김태식, 류성민, 김윤철, 김상원, 김수열, 이정준, 김창권, 원경진, 이기철, 이은영, 홍남욱. 이분들은 저희 스태프한테 이메일 주소, 핸드폰 번호 주시면 저희가 스타벅스 기프트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분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는 걸로 하죠. 네. 예, 저희가 퓨어플렉스는 앞으로 그 차후에 10년을 내다보고 만들어진 그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IT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예, 금요일 오후에 이 지식방송 퓨어플렉스 세션 경청해서 감사드리고. 여유가 있다. 두 번 나와가지고. 예. 주말에 날씨가 별로 안 좋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좋은 주말 보내시고 여름 나중에 마무리 MC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여름 이번에 마무리 MC.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예. 두 분 수고해주신 두 분께 여러분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박수는 여러분들 맨 왼쪽에요. 손들기 버튼에 걸으면 박수 치는 거 있어요. 그 더블 클릭하면 박수 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렇죠? 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지식방송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